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칵테일 전문가 김민기입니다.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4시간째 이론을 하고 계시니까 살짝 지루하신가요? 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최소한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칵테일 실습을 하고 또 노알코올 칵테일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칵테일,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으니 마지막 시간 최소한의 이 부분, 칵테일 부재료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해 주시길 저는 간곡하게 바랍니다. 자, 칵테일 부재료. 일단 부재료는 칵테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예요. 주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칵테일 부재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칵테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적인 면에서 이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재료 자체도 상당히 칵테일의 중요한 존재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시럽류,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고요. 시럽은 뭐 설탕 시럽, 그레나진 시럽, 초콜릿 시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설탕 시럽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딸기 시럽도 블루베리 시럽, 크랜베리 시럽, 라즈베리 시럽, 블랙베리 시럽 등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나름의 시럽들마다 종류는 당연히 다르고 맛과 향도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향신료. 가장 익숙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향신료보다 시나몬 파우더입니다. 해외에서는 카푸치노를 마실 때 100%의 확률로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서 줍니다. 이거를 초이스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건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유일하게 카푸치노보다 카페 라떼의 판매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커피 수업을 할 때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시나몬 파우더 특유의 계피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카푸치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칵테일에도 살짝 뿌려주면 특유의 맵고 스파이시한 향과 풍미가 우아하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피, 시나몬 파우더를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바카, 민트 제법 익숙하시죠? 모히또에도 들어가고, 민트잎 자체가 일반적인 다양한 칵테일 위에 로즈마리와 더불어서 가니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법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과일 장식. 중요하죠. 블루 하와이안, 피치, 그 다음에 치치. 이런 칵테일에 있어서 과일 장식은 이게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올리브, 보드카 마티니에 들어가는 올리브. 꼭 마티니는 보드카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올리브 칵테일 픽에 꽂은 모습이 많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장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리, 레몬, 라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과일에 대한 특성, 원산지가 어디고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상식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애플, 딸기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소모품, 중요한 게 뭐다? 칵테일 픽, 칵테일을 장식할 때 쓰는 거. 방금 말씀드린 올리브, 딸기, 파인애플, 체리 이런 것들을 꽂아서 칵테일 안에 넣거나 위에 걸치거나 장식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터, 기능적으로 잔 밑에 받침대예요. 칵테일만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밑에 100%의 확률로 코스터를 받쳐서 위에 칵테일을 얹어서 고객께 바텐더가 제공을 합니다. 왜? 칵테일은 자체가 잔의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겉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미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또는 두꺼운 종이로 된 코스터를 칵테일 한 잔당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음의 종류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큐브 아이스, 일반적인 아이스다. 냉장고나 제빙기에서 물 부어 놓으면 알아서 만드는 얼음, 기본 베이스 정육면체인데 요즘엔 칵테일용 얼음도 만들 수 있게 원통형 구 모양의
그런 틀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쉽게 주문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구얼음을 가정에서도 쉽게 칵테일 좋아하시면 보기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구얼음을 많이도 사용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수기의 물보다는 일반 미네랄 워터 생수의 얼음 자체가 이게 잘 뭉쳐지지 않고 투명도가 높으면서 순결한 그런 느낌의 얼음이기 때문에 좀 더 청량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저도 얼음에 관심이 많았는데 얼음 자체는 정수기의 얼음이든지 미네랄 워터의 얼음이든지 사실은 정말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음의 차이를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게 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단단하게 입자가 굳어졌냐 안 굳어졌냐의 차이고, 왜냐하면 안에 밀도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죠? 금방 녹아요. 그럼 칵테일에 스며들기 때문에 칵테일의 농도 자체가 마시기에 딱 맞춰져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얼음이 녹잖아요. 근데 더 빨리 녹아요. 그럼 뭐 칵테일의 맛 자체가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얼음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제조 기법,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칵테일을 물론 취미로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만약에 하면 관심을 가지시면 국가공인 자격증, 술을 다루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술이 아니더라도 칵테일을 다루는 국가공인 자격증 뭐죠? 조주기능사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취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제조기법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뭐 지인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한다라고 할 때도 제조기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직접 넣기. 실습 때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잔에 재료를 직접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해요. 쉽게 섞여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따로 노는 거는 절대 빌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에 얼음이나 주재료를 먼저 넣고 그 다음 부재료를 넣고 해서 저어줍니다. 이게 기법이 중요한 게 기법 한 가지만 쓰는 칵테일이 있고 다양한 기법을 쓰는 칵테일이 있어요. 휘젓기, 젓는 거는 직접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휘젓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나딘 시럽, 뭐 피치 시럽 또는 모히또 시럽, 이런 것들은 재료의 비중이 약간은 무거워요. 무겁다는 게 뭐다? 밀도가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는다 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빌딩해서 직접 넣어서 만들면 안 섞입니다. 안 섞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휘젓기를 하지 않고 가벼운, 예를 들어서 롱아일랜드 아이스티처럼 보드카, 데킬라, 진, 럼을 같이 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직접 넣고 한 번 저어주면 잘 섞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재료를 위주로 저어서 섞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쉐이킹. 여러분들이 칵테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통은 뭐다? 마티니 잔, 칵테일 글라스 플러스 쉐이킹이에요. 흔드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칵테일 도구 설명할 때 쉐이커를 보여드렸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손목과 스냅으로 부드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하고, 쉐이커 안에 얼음과 주재료, 부재료를 다 넣고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띄우기.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약간 어려운 고급자들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비중이 서로 다른 음료가 섞이지 않도록 층을 만들어서 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52, 레인보우 같은 칵테일이 플로팅 칵테일의 대표적이고요. 이 플로팅한 칵테일의 장점은 뭐다? 시각적으로 엄청 예뻐요. 왜? 층층이 칵테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단점은 뭐다? 제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칵테일 리큐르에 대한 비중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르는 스킬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플로팅을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만약에 집에서 제조하시거나 지인들 왔을 때 초대해놓고 플로팅 칵테일을 샥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지인들한테 반응도 좋고 정말로 나 칵테일 좀 해. 약간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시간 동안 이론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최소한 칵테일의
기본적인 이론은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다리셨던 실습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칵테일은 꼭 술을 즐기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칵테일 자체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좋은 시간들 보낼 때 칵테일이 부재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신다라고 해서 칵테일이 멀어지실 필요도 없고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실습은 안 볼래 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노알코올 칵테일, 창작 칵테일 준비되어 있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마저 저와 함께 이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